여러분께서 맨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항상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후회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면 이 ABC 모델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영상을 올리겠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댓글에 영상 기대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말을 잘 듣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2월 24일 오후 4시 가까워오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말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은 자존감 높이는 초구체적인 방법 4번째 비합리적 신념 논박하기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이고요. 이분께서는 내담자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화를 이끄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처럼 크리스마스 날에 뭐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에 뭐 같이 하고 놀래?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친구가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친구가 나의 제안을 거부한 걸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대해서 얘가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다른 약속이 있거나 가족이랑 보낼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A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유추해보면 어떨까요? 결과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멘탈이 중립적으로 유지되거나 때로는 이제 괜찮게 유지될 수가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비슷하게 사고방식을 가지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뭔가를 제안했는데 친구가 거부를 했다. 그러면 뭔가 이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추측에 의해서 답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A가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친구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심드렁했다거나 뭐 말투가 좀 별로였고 그날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안 알려줬다거나 하는 이유들로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좀 안 좋아하나 혹은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게 확실히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고 잘못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이 정보에 따라서 나쁘게 해석하지 않는 버릇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말투가 좀 별로고 뭔가 그날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안 알려줬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데는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해요. 그리고 그 논리적 비약이 심해서 나오는 결과는 뭐다? 나의 자존감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없을 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제대로 묻는 거죠. 혹시 나랑 있는 게 싫어? 혹은 그날 무슨 약속이 있어? 라고 질문하고 정보를 확실히 얻어서 이 친구가 정말 약속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던지 정말로 그 친구가 나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건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정보가 없다면 일단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연휴니까 이 친구가 좀 바쁠 수 있겠다. 크리스마스니까 뭐 가족이랑 혹은 특별한 친구랑 보내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의 멘탈에 일단 좋겠죠. 다시 알버트 앨리스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그분께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고통의 핵심이다. 심리적 고통의 핵심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ABC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ABC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A는 선행사건, B는 믿음, C는 결과예요. 선행사건은 중립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뭐 겉으로 보기에 엄청 슬픈 사건일 수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건. 이 B가 되게 중요한데 B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A에 대해서 B라는 신념을 가지고 해석하면 C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심리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그 행동적인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앞서 예시를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ABC 모델을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친구한테 연휴에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한 게 이 중립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B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념을 갖고 이 사건 A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나와의 약속, 나와의 노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것은 나를 싫어해서, 혹은 내가 이 친구를 실망시켜서 이 친구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라는 C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ABC 모델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고방식을 바꿔나갈 수 있냐면 이 B라는 신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B라는 신념이 잘못됐다면 이 신념을 논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박을 통해서 C라는 결과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B에 해당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논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틀렸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떤 문제의 원인이 실제로 나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생각해보면 연휴에 그 친구가 나랑 놀지 않겠다고 한 게 꼭 나 때문일 리는 없잖아요. 연휴에는 뭐 그 사람도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당연히 옛날에 잡아놓은 약속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연말이니까 회식 같은 게 많아서 좀 집에서 쉬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많은 이유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내 신념 때문에 그 근거를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예시를 든 이 신념,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냥 든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던 비합리적인 신념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내가 잘못했고 나만 노력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전에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경험들이 몇 개 쌓여 있어서 라고 일단 볼 수 있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고 이건 너의 문제고 이건 상황적인 요인이고 이건 내 탓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막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탓이라고 하자.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되게 평화롭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내 탓인가? 상황적인 요인은 없는가? 그 친구의 요인은 없는가?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온전히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사례 같으면 내가 정말 이 친구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 했는데도 내가 놀자고 제안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로 나로 인한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신념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합리적인가? 제대로 된 생각인가? 만약에 이 신념을 논박하기가 좀 어려우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신념인지 비합리적인 신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대상을 나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친구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너 크리스마스에 좀 놀자라고 했는데 내가 거부를 해. 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 친구가 싫을 수도 있고 뭔가 서운하게 한 일도 있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나도 이유가 있잖아요. 되게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가족과의 약속이 있다거나 그냥 이 친구가 제안한 어떤 이벤트가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1시에 클럽에 가자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막 너무 시끄럽고 막 춤추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클럽 광이야. 그래서 저한테 막 클럽 가자고 그래. 저는 그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저는 별로 거기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나 하자 했으면 저는 제안을 수락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면 저는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 기준과 친구가 생각할 때의 기준은 같아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이유로 친구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 친구도 그 다양한 이유로 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부는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네가 싫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상황이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결론인 거죠. 여러분께서 맨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항상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후회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면 이 ABC 모델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길래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생각들로 연결이 됐는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고 B라는 신념을 한번 바꾸려고 노력해보세요. 근데 이 B라는 신념이 때로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되게 뿌리 깊게 박혀서 절대로 반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끝으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신념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댓글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는 초구체적인 방법 4번째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